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창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요청받은 내용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의 건강 영향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2023년도 3월에 이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CCTV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화재가 엄청 크게 났고, 그리고 여기 거주 지역이 상당히 조금 가깝게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된 이후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공장이 두 동이 있었는데 한 동이 다 타버렸고, 그 한 동에 있었던 이제 타이어 한 20만 개가 약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타면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 이 연기에 대한 구성 성분을 아까 이창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 연구에서도 일부 약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타이어가 타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고,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고, SO2가 나올 수 있고, 뭐 pH, BOC 같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타이어들이 약간 모여진 공간이 약간 탄 사건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약간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기침을 호소하거나 뭐 호흡곤란이 있었다라고 보고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고타에서도 이러한 타이어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들이 이제 눈하고 코에 약간 따가움을 호소하더라,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2021년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3일간 이제 호흡곤란들을 호소했더라, 뭐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약간 이렇게 약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약간 보고한 케이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한국 타이어 공장 사례도 조금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위성 영상 사진인데요. 이게 한국 타이어 공장의 위치, 네, 보시면 연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지도는 여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거주지 건물들을 약간 그려놓은 거거든요. 산업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인접하게 거주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27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보시면은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후에 이제 주변 대기질하고 수질이 약간 정상이다라고 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이 공장이 여기 있고 여기 이 아파트 인접한 곳에 이렇게 이기동식 측정서를 놔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측정한 값과 이제 인접한 이제 문평동 측정소의 값들을 비교하고, 또 이제 나머지 도시대기 값들을 조금 비교해가지고 봤더니 평균치 했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을 내면 그런데, 보시면 최고치를 보면은 약간 명확한 차이가 조금 관찰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동차에서 최고는 한 304, 그리고 문평동에서 한 299,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도시대기의 평균 한 220 정도, PM2.5도 뭐 84, 133인데 이제 탱기 평균 한 63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벤젠 같은 경우도 문평동에서는 한 4 ppb 정도 나왔었는데 도시대기 평균은 한 2 ppb니까, 그래서 명확한 차이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게 한 13일 정도 측정을 했고 이게 불이 꺼진 다음 날 이제 측정이 시작된 거긴 한데, 이런 결과가 조금 뉴스로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의아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뭔가 약간 이제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접 사람들이 좀 초과 대기 오염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 병원 이용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연기에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범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철학 교수님이랑 좀 유사하게 이제 저희 대전시에 있는 한 11개 환경부 측정소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저희는 이 하나 측정소, 이 문평도 측정소가 이 타이어 공장에서 한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타이어 공장 화재가 난 시점인데, 그 전후로 이제 각각의 측정소별로 약간 측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 확인해 봤었고, 보시면은 이 하나 이 올라와 있는 값이 이제 스테이션 1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만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때가 화재 시작 시점인데, 이쪽은 지금 거의 이제 뭐 증가가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미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화재가 날 때마다 조금 확인을 해 보면은, 이제 너무 높게 약간 측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간 이 측정값이 약간 미싱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너무 높게 나오면은 사후에 이제 NIER에서 이걸 미싱으로 다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미싱으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NO2나 오존은 뭐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보시면 SO2 그리고 일산화탄소까지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서 약간 연기가 한 이 스테이션 1까지는 조금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성 영상 사진하고 기상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 봐가지고 한 연기가 그래도 적어도 타이어 공장 주변 한 세부 한 3개 동까지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람을 방향으로 봤을 때 조금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한 대덕구 이상으로 약간 퍼지진 않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조금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3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이용 정보와 이제 나머지 지역 대전시 주민들의 약간 의료 이용 정보를 조금 비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을 때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사용했었고,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그 전문위원으로 이 당시에 조금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빠르게 조금 자료원을 얻고, 또 이제 공간 해상도 자체도 이제 읍면동 수준으로 조금 얻고, 그리고 이제 이 연구 자체도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랑 이제 공동연구 형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연구를 조금 참고해가지고 이러한 연기 노출, 고농도의 연기 노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질병 아웃컴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 인근 지역 3개의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나머지 대전시 주민들의 의료 이용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오염도 약간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에서는 한 이 스테이션 1의 값들이 이제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대기 오염 노출을 조금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스테이션 1 값과 이제 나머지 스테이션 값들을 조금 비교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방법을 했는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분석 방법은 이제 일반 합성 대조군 분석을 사용했었고,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 약간 마땅치 않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대조군 후보군에 약간 가중치를 줘가지고 하나의 가상의 대조군을 합성을 하고, 그것과 이제 내가 노출된 값과의 약간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초과 노출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오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화재 발생 한 60일 전부터 20일까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익스포스드가 스테이션 1에서 측정한 값이고, 이 점선이 제가 만든 합성 대조군 측정소에 이제 측정된 값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짝대기 2개가 이제 화재 발생 기간이거든요. 근데 화재 발생 전에는 이제 스테이션 1의 값이나 아니면 합성 대조군 측정소의 값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제 화재 이후에 뭐 PM2.5나 뭐 NO2나 그리고 PM10이나 그리고 SO2, 뭐 CO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처음 발생하고 한 10일 동안 스테이션 1은 나머지 대전시 측정소에 비해서 한 PM10이 한 12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좀 측정이 되었고, NO2는 50 ppb 이상, 그리고 SO2는 뭐 32 ppb, CO는 한 0.5 ppm 정도 더 측정이 되었더라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병원 방문 건수이고, 이거는 이제 공단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질병의 발생을 조금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실선이 이제 공장 인근 3개 지역에 이제 일별 이 해당 질환으로 병원을 이제 방문한 사람의 이제 발생 건수의 평균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점선이 제가 만든 이제 합성 대조군 지역 주민들의 이제 질환 발생 건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전에는 이제 그 공장 인근 주민이나 아니면 합성 대조군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화재 이후에 뭐 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이 조금 별로 이제 발생이 해당 지역 공장 인근 주변에서 조금 증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상기도의 다른 질환들이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그리고 약간 이제 신경 질환, 약간 편두통 같은 약간 그러한 질환들이 조금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평균치여가지고 이제 노출 지역이 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 화재 이후에 10일간 이제 공장 인근 지역 이 목상동, 덕암동, 석공동 주민들은 이제 다른 대전시 주민들에 비해서 이제 그 other disease of upper respiratory tract 이 코드로 이제 과거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가 이제 새롭게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한 6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조금 증가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었고요. 또 나타났던 것은 이제 파록시스멀 디스오더라고 해서 이제 뭐 편두통이라든가 뭐 약간 갑자기 발작적 질환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한 것도 한
8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24명이 뭐 새롭게 이제 화재 이후 10일간 이 세 지역에서 발생했더라.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이 뭐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신경계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 잘 알려져 있고 그럴 거기에 대한 기전 같은 것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 이후에 어떻게 조금 대응했는지는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는 이제 이러한 클리닝 이 청소차를 약간 돌려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공장 인근 지역 한 3개 학교를 이 하루간 약간 휴교령을 내렸다. 뭐 이런 약간 정책을 폈었었고, 그 회사는 한국타이어는 지금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주민들로부터 약간 이제 그 피해 조사를 받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심지에서 약간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약간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지금은 이제 불을 끄는 것만 약간 집중하고 있지, 어떻게 환경조사나 아니면 이제 역학조사를 시행할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퍼스트 리스폰더라고 이제 불을 끄고 가는 사람들도 이제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건강 관리가 조금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피해 주민하고 그때 출동했던 대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걸프만이 조금 오염된 었을 때 그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난적인 사건이 났을 때 이제 CDC가 나서가지고 이제 캐스퍼를 사용해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서 어떠한 의료 이용이 조금 필요한지를 조금 조사를 하는 것들이 조금 법제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도심지의 대형 화재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잠깐 소개해드릴 것은 제가 요즘 조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제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보다는 저희 충남대병원 조금 자료를 활용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해줬지만 이 대전 지역이 이러한 대형 화재들이 조금 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도 하나 크게 났었고, 23년도에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가 났었고, 그리고 22년도에도 이게 현대 아울렛에서 조금 이제 화재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러한 화재들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약간 충남대 병원의 응급실 방문이 조금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3개 지역에서 이게 화재가 난 지역이고, 이 파란색 지역이 지금 대전시의 거주지 빌딩을 약간 이렇게 매핑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화재 지역 인근에는 조금 없고, 이렇게 여기가 주로 이제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재 전후로 이제 충남대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방문 건수가 조금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호흡기 질환, 뭐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 그리고 약간의 음성 대조군으로 이제 암, 그리고 이제 외상까지 조금 해서 비교를 하고, 이제 각각을 이제 절단적 시계열 분석으로 돌리고 이걸 약간 이제 메타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조금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전이랑 비교했을 때 한 30% 정도 이제 충남대병원 응급실 방문 건수가 조금 증가하고, CBD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마지널하게 시그니피컨트한데 한 7% 정도,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도 한 19% 정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제가 확인하니까 약간 이제 설사나 위장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화재 이후에 이런 것들도 조금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 대조군이었던 이제 암이나 외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유의미한 증가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에이지별로 조금 봐보면은 조금 이제 어린 층에서 조금 이렇게 증가가 조금 두드러졌었고,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년층에서 조금 약간 두드러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이 이제 가장 명확하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 검색 화살표가 이제 화재 지역인데요. 이제 화재 지역이랑 조금 더 떨어진 이러한 대전시에서도 약간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이제 상당히 조금 떨어지게 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충남대 병원의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 건수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꼭 가까운 곳에만 사람들이 약간, 제가 그때 평가했던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나머지 지역이랑 조금 비교를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러한 대규모 도심지의 고농도의 대기오염 노출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 사회 주민들의 병원 이용이 조금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